경제 발전에 있어서 꼭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는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또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정부의 정책은 충분했지만 민간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부의 역할이 민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 공부하면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중화학 공업화에 있어서 민간 분야에서 조선소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운영한 현대중공업의 이야기를 통해 민간 부분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경제의 발전은 사실 거의 예측되지 못했던 경제 발전의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한은 미국의 경제 원조로 겨우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론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1인당 자본량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다가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까지 성공적으로 육성해내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에 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은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강좌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강의하는 다른 강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한국의 중화학 공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조선소를 만들고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낸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부분인 중공업 부분의 발전을 살펴보고 민간 부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공업 분야를 키워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육성 정책 분야보다 민간의 기업 성장 과정을 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육성 정책 분야는 정부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포스트옥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투자에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것에서 투자의 실패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실패하더라도 잘 망하지 않는 정부의 경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민간의 투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부에서는 정책 실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공 사례만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육성 정책으로 중공업 분야의 육성을 조망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회사를 키워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생생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참고하는 시각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업 분야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형 조선소를 만든 현대중공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먼저 조선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거대한 구조물이고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기에 선박을 주문하고 설계하고 또 건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바다를 운행하는 선박이 고장날 경우 육지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박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최대한 검증된 기술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소가 필요하고 대형 조선소의 건설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문하고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입된 자본에 비해 자본의 회전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검증된 기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선업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 조선업을 육성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자본을 빌려서 투자하여 조선소를 만들어도 자금의 회전율이 낮아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조선소가 건설된 이후에 선박을 주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대형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조선소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울산조선소는 사실 건설업의 종합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공업은 50여 종에 달하는 조선 연관 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각종 자재와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종합 기계공업입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사람과 물자와 자금을 모아 조립하는 시스템 산업인 건설업과 비슷한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현대건설의 종합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던 현대는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며 그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기업으로서의 현대의 구조는 자동차 수리업에서 기계의 구조를 익히고 기계의 구조와 원리를 대형화하고 적극화하여 건설업에서 기술 축적을 이루어냅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고 기술 축적이 된 건설업체가 많지 않았던 한국의 상황에서 당시의 건설회사들은 정부와 결탁하여
부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기술의 축적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투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차관 공여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차관공사의 수행은 설계, 시공, 자재관리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차관공사는 일반적으로 대형 공사였기 때문에 자재, 노무공정 및 자금관리 분야에서 경영과 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관공사의 경우 이자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계약과 공사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의 경우에는 기술 축적 후 1960년대 초반 해외의 건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현대가 진출한 초기에 동남아 지역 공사에서 현대는 많은 기술 시공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하게 되는 선진국 공사에서는 기술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현지 근로자의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60년대 초반에 해외 건설 사업의 채산성은 그리 좋지 못했고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선업의 진출을 결정하였다고 알려집니다. 현대의 조선업 진출 배경은 국내에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해외 건설 공사만큼의 외화 획득이 가능한 사업을 조선업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배를 만든다는 것은 건설업에서 하는 건축공사와 기계장비 공사를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했기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우선은 여기까지가 현대중공업을 설립하게 된 기업 입장에서의 기록입니다. 대형 조선소를 건설한 후 현대중공업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조선소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서 민간의 시선은 나중에 강의할 정부의 시선과는 매우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기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50년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용접 기술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현대건설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서독 감독기관의 기술 감독하에 모든 공정을 시공하는 단계에 이르고 이는 1970년대 초 정부의 발전소 건설 국산화 정책 선언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설립 과정을 보면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차관 공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기술 습득과 기술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금 회전율이 낮은 조선업에 있어 정부의 금융 보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을 노리고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여 나중에 인위적 투자 조정이라는 시련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우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견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해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정책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국의 최초의 대형 조선소를 만든 현대중공업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선 분야를 육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중요했고 또 성공적이라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과는 다른 민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중공업의 설립을 보면 정부의 정책보다는 건설업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건설업의 종합화를 통해 조선업에 진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습득과 축적을 위해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좋을 것입니다.